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나답게 사는 멋진 하루 되세요. 그리고 또 그리면 나만의 스타일이 나온다. 모든 사람이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어 한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기 스타일은 머리로만 찾을 수 없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몸을 움직이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스타일이 깨어난다. 투수들은 야구공을 수만 번 던져야 자신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수만 번 던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이번엔 이렇게 던져볼까? 그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던지는 법을 터득한다. 떡볶이를 만드는 사람이 수만 번 떡볶이를 만들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한다. 물 없이 떡볶이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한두 번의 반복으로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기존의 레시피를 따라가기에도 바쁘다. 하지만 수만 번의 연습 끝에 눈을 감고도 공을 던질 수 있고 떡볶이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발휘된다. 몸이 레시피를 따라가기 바쁘면 절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다. 기존의 레시피를 몸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여유가 생길 때 창의가 나타난다. 그때가 되면 다르게 던져보고 싶고 새로운 떡볶이를 만들고 싶어진다. 이런 수만 번의 반복을 몸으로 경험해야 드디어 자기만의 스타일이 안에서 솟아난다. 물 없이 떡볶이를 만들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액체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 채소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으니까 채소를 이용해보자. 단맛도 있고 시원한 맛을 내는 물을 이용해서 떡볶이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물 한 방울 없이 물을 이용해서 만든 떡볶이가 부산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가, 누가 봐도 이건 피카소의 그림이야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예술가 피카소. 피카소는 데생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데생을 했겠는가. 줄리앙과 아그리파 석고상, 사과, 꽃병을 수만 번 그렸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리다 문득 하고 싶어진 게 생겼으리라. 그게 바로 스타일이다. 고민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그리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피카소만의 스타일을 찾았다. 아침 긍정 확언도 그렇다. 처음엔 그저 긍정 확언을 반복해서 외치고 찍어서 SNS에 올렸다. 300일이 지날 때쯤 똑같이 아침에 외치고 있는데 문득 어제 읽은 책의 문구가 떠올랐다. 그래서 외쳐보기 전에를 외치고 어제 읽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매일매일 미니 강연을 하는 나만의 스타일이 생겼고 덕분에 수만 명의 구독자가 생겨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스타일은 반복하다 보면 문득 솟아난다. 중요한 건
지금 수천 명이 보는 미니 강연을 미리 계획했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서 수입이 생길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시작했고 꾸준히 했을 뿐이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세상에 문득의 힘으로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이 교육의 비중이 너무 커져 나는 없어지고 공통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데서 온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하고 반복해서 내가 태어난 이유, 나만의 삶,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대체 불가한 나만의 스타일이다. 나만의 스타일이란 뭘까? 말 그대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남들이 따라 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외치고 있는 아침 긍정 학원이 800일을 넘었다. 나를 따라 하려면 최소한 800일 동안 매일 아침 외쳐야 한다. 800일 정도는 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3000일, 4000일을 넘긴다면 쉽게 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1만일을 넘기면 아무도 따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난 그 길을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차오른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높은 산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자랑스럽다. 피카소는 말했다. 나는 15세 때 벨라스케스처럼 그림을 그렸다.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 데는 그로부터 80년이 걸렸다. 벨라스케스는 17세기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유럽 회화의 중심적인 인물이다. 피카소는 어린 시절에 이 거장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 당연히 그 시기에 피카소에게 나만의 스타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리다가 문득 자신의 스타일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80년 동안 그리고 또 그려서 결국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피카소만의 스타일을 찾았다. 2023년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시계를 찬 여인은 뉴욕 소도비 경매에서 1820억 원에 낙찰됐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시기 세잔이 도달했던 곳과 비슷한 지점에 세잔과는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도달했다. 서양미술사 548쪽. 위 문장 속 고흐와 세잔 역시 나만의 스타일을 찾은 화가다.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세잔,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의 그림은 딱 봐도 그들의 스타일이 느껴진다. 세잔은 정물을 그리며 형태와 색채 사이에 집중해 자신의 특별한 시도를 넣었고, 고흐는 그림에 감정을 넣기 위해 형태를 왜곡하는 과감한 붓질을 했다. 모두 예부터 내려오는 미술 규범을 타파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냈다. 무작정 반복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냥 반복만 하면 남들하고 똑같을 뿐 수천 년의 경험인 고전을 일단 내 안에 쌓아야 한다. 20세기의 피카소가 15세 때 17세기의 발레스카를 따라 그렸듯
현재 우리는 수천 년의 경험과 해답이 압축된 고전을 따라 읽어야 한다. 고전은 보너스다. 그냥 반복하면 하루의 내공이 쌓이는 것이지만 고전을 읽고 반복하면 일단 수천 년의 경험이 내 안에 보너스로 쌓이고 그 위에 매일의 내공이 쌓인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지혜롭고 똑똑하게 반복하라.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빨리 성공하는 것 아닌가? 나만의 스타일을 가장 빨리 얻으려면 압축된 내공인 고전을 통해 수천 년의 반복을 쌓아놓고 시작하면 된다.